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8층 병동으로 향하는 이 길을요. 벌써 2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도착하는 곳이죠. 편도 1시간 30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네요. 이제는 얼굴을 다 알아봅니다. 저도 그들의 이름을 다 외웠죠. 한정숙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아침 식사 챙겨드려야죠. 복도를 지나 815호실 앞에 섭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약간 떨립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떨려요. 오늘은 혹시 절 알아볼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남편이 보입니다. 정태성? 제 남편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사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작아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태성이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에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매일 겪는 일인데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던 거.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국이에요. 태성의 입맛을 정확히 아는 건 저뿐이니까요. 간도 딱 맞게 파도 듬뿍 넣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합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처럼요. 제가 35년을 함께 산 아내라는 걸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국을 끓여 가져오는 이유도 모르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받아 먹었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얼굴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웁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요. 1987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작은 사진관 앞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죠. 27에 저는 그 사진관에서 일했습니다. 사진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나요? 문이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태성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이력서용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밝게 웃는 게 좋을까요? 그럼 더 좋죠. 태성이 웃었습니다. 정말 환하게요. 그 웃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도 태성은 가지 않았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우리는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사진관 앞에서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태성은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태성이 좋았어요. 6개월 후 태성이 청혼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였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던 날이었죠. 정수가 나랑 평생 함께 살아줄래? 그럴게.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무거웠어요. 평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저희는 1988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구로구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월세였죠. 좁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태성은 매일 새벽 6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밤 9시가 되어야 돌아왔죠. 저는 사진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죠. 싼 야채를 골라 담았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정수가,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남편은 항상 제 요리를 칭찬해 줬습니다. 설령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했죠.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1992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보물 민준이요. 남편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죠. 피곤했을 텐데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쑥쑥 자랐고 저희도 나이를 먹었죠.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이 됐어요. 저는 사진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였어요. 2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고 가. 응, 지금 갈게.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왔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 몇 장. 늘 먹던 아침이었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숙 님이십니까? 정태성 님의 보호자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정태성 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소지품이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깨진 안경, 찢어진 지갑.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고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태성님은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 낙하물에 맞으셨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살 수 있나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죠. 아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도 달려왔어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어요.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기억장애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죠. 여보, 나야. 정숙이야. 눈 떠봐.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를 보며 물었어요. 병원이야. 사고를 당했어. 당신은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절 몰라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 실증이라고요.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때문이래요. 언제 회복될지는 모른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기억하긴 했어요. 하지만 30년 전에 저만 기억했죠. 젊었을 때의 저요. 지금의 저는 몰라봤습니다. 60대가 된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아내는 어디 있나요? 정숙이는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내가 정숙이야. 아니에요. 정숙이는 젊어요. 머리도 길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걸 남편은 몰랐어요. 자기도 늙었고 저도 늙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다리도 다쳐서 걷기 힘들었거든요.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의 치료를 도왔죠. 자, 한 걸음만 더.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해봐. 남편은 힘들어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옆에서 계속 응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 몰라봤죠. 고맙습니다. 매일 와주셔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절한 간병인한테 하는 말투였어요. 난 네 아내야.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젊어요. 매번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칠만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여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밥은 맛이 없으니까요.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남편의 입맛에 맞춰 간을 했죠. 맛있네요. 그래, 많이 먹어. 남편은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든 건지는 몰랐어요. 그저 친절한 누군가가 가져다 준 밥이라고만 생각했죠. 저는 매일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의 추억을요. 처음 만난 날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민준이가 태어난 날 이야기.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우리는 1987년에 만났어. 사진관에서 그랬군요. 당신이 커피 한잔 하자고 했지. 그랬나요? 태성은 관심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제 가슴은 아팠지만 계속했어요. 언젠가는 기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관찰해야 한댔어요. 후유증이 더 생길 수 있대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든 하겠다고요. 민준이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요. 엄마 좀 쉬어. 매일 병원 오면 몸 망가져. 괜찮아. 아빠는 엄마를 기억도 못하잖아. 그래도 난 기억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어요. 남편은 저를 여전히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왔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빗소리가 좋네요. 그치? 당신 빗소리 좋아했잖아. 그랬나요? 늘 하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비 오는 날엔 파전이 먹고 싶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성이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늘 파전을 먹자고 했죠. 파전 좋아해? 네.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신호였습니다. 기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죠.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파전을 만들어 갔어요. 부침가루에 파를 듬뿍 넣었죠.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태성이 한 입 먹었어요. 맛있네요. 익숙한 맛이에요. 그렇지? 누가 만들어준 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줬지. 수십 번도 넘게. 태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익숙함을 느낀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자주 옛날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태성이 좋아하던 것들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하나씩 만들어 가져갔어요. 태성은 매번 맛있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맛이래요. 누가 해준 것 같댔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해줬어. 35년 동안. 하지만 태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옛날 사진을 가져갔어요. 앨범을 한 권 들고 갔죠. 젊었을 때 우리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29의 태성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27의 제가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좋네요. 당신도 젊었지. 태성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인가요? 응, 나야.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35년이 흘렀으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매주 앨범을 가져갔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며 이야기했어요. 이날은 어디 갔던 날이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태성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비록 남편이 절 몰라봐도 저는 남편을 아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매일 오시나요?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하지만 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돼.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실 텐데.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도,
절 몰라보는 태성을 보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2025년 10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병원 식당에서 가져온 밥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 하늘이 정말 맑더라. 그랬군요. 당신도 산책 좀 하면 좋을 텐데. 다음에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늘 나누던 이야기였죠. 저는 남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있다 올게.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식당까지는 복도를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저는 쟁반을 들고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삐익, 삐익.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3층 주방에서 불이 났어요. 환자분들 대피시켜요. 순식간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었어요.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급하게 이동했죠.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한테 가야 했어요. 815호실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밀려 넘어질 뻔했죠. 비켜주세요. 제 남편이 저기 있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때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복도를 채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죠. 기침이 나왔습니다. 연기를 마신 것 같았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복도를 달렸죠. 드디어 815호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려고 했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안 열려?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여전히 안 열렸어요. 잠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걸린 것 같았죠. 안에서 막힌 느낌이었어요. 여보, 태성 씨.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어깨로 들이받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문은 끄떡도 안 했어요. 제발, 열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안에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구해야 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대피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다시 문을 밀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했어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나야. 정숙이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안 열려요. 뭔가 걸렸어요. 침대가 넘어져서 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진처럼 흔들려서 넘어진 거였죠. 밀어봐. 안에서 밀어봐. 네. 저는 밖에서 밀고 태성은 안에서 밀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무거웠어요.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연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엎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으윽.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힘이 빠졌죠. 안 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됐어요. 남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여기까지인가 봐. 눈이 감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정수가,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목소리 같았죠. 절 부르던 그 목소리요.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연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절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정신 차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절 안고 있었어요. 문을 부수고 나온 거였죠. 여보, 그래, 나야. 걱정하지 마.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어떻게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남편이 절 일으켰습니다. 팔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죠. 다리를 다친 몸인데도 태성은 저를 끌다시피 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향해 걸었죠. 조금만 참아. 곧 나가. 여보, 다리는 괜찮아?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절 걱정하고 있었어요. 절 기억하는 것처럼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남편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바깥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왔죠. 정수가, 괜찮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여보, 날 기억해? 응, 기억해. 너 정숙이잖아. 내 아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절 기억했어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날 기억해? 미안해. 그동안 못 알아봐서. 내가 위험한 걸 보는 순간 다 떠올랐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말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사진관에서 처음 만난 날, 남산에서 청혼한 날, 민준이가 태어난 날, 다 기억나. 네가 매일 병원에 와서 밥 해준 것도 기억해. 미안해, 정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절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내가 다 기억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정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저희를 부축해서 들것에 눕혔죠. 괜찮으세요? 연기 많이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제 아내 먼저 봐주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절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제 남편의 목소리였죠.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정수가. 응? 사랑해. 2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태성의 입에서 나온 사랑한다는 말이요.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죠. 남편과 함께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병원은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3층 주방만 탔고 다른 곳은 무사했어요. 다친 사람도 몇 명 없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하루 입원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병실로 왔어요.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했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정수가 잘 잤어? 응, 여보는? 나도 잘 잤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제 꿈인 줄 알았어. 내가 너를 기억한 게. 꿈 아니야. 진짜야. 응, 알아. 지금도 다 기억나. 너무 선명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2년 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한 짓을 했어. 매일 와서 밥 해주고 돌봐줬는데 난 너를 몰라봤잖아. 괜찮아. 이제 기억했으면 됐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서 다 감당했잖아.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정수가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 엄마를 기억해요. 그래. 다 기억나. 정말요? 진짜로요?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고생시켰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억만 하면 돼요. 저희 셋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죠. 일주일 후 태성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로 막혔던 기억이 극한 상황에서 풀린 거래요.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태성이 절 사랑했기에 기억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을 살던 우리 집이에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그대로네. 당연하지. 당신 돌아올 거 알았으니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요. 이 사진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가리키며요. 당연하지. 1988년 봄이었어. 날씨가 정말 좋았지. 맞아. 햇살이 따뜻했어.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수가 다시 한번 약속할게. 이번엔 진짜 평생 너를 지킬게. 절대 잊지 않을게. 나도 약속해.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정수가 파 있어? 왜? 파전 해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하겠다니요. 서툴렀지만 괜찮았어요. 같이 하자. 그래. 저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파를 썰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였죠. 조심해, 뜨거워. 알아. 파전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태성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하다. 나도. 우리는 파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행복의 맛이었죠. 그날 밤 저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함께 사진을 봤어요. 하나하나 추억을 이야기했죠. 이때 제주도 갔었지. 맞아.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시간 참 빨라. 그러게. 앨범을 덮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응, 그러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요. 남편의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었죠. 남편이 절 잊어도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이 돌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행복한 밤이었죠.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을 돌보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어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 고맙다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노사연, 노년의 사연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으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감동, 후회와 교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